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제주 4.3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제 영상 촬영하고도 좀 기분이 꿀꿀하더라고요. 맥주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서북청년단원들이 제주도민을 다 죽였어야 했다. 이승만과 당시 미군정이 제주도를 제대로 토벌하지 않았더라면 제주는 지금 북한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들의 영상을 막 이렇게 링크 걸어가지고 이것 보시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거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인륜의 문제라고. 전시 상황이 아닌데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만 노약자가 너무너무 많이 죽었다고요. 제가 여기서 서북청년단 그리고 당시 육지에서 건너온 응원 경찰들 그리고 당시 구연대 군인들이 제주도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군인과 경찰들과 서북청년단 개새끼라고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의 계엄군으로 내려온 공수부대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공수부대들 그들도 피해자잖아요. 천도환이 개새끼인 거지. 구연대와 서북청년단과 응원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서북청년단과 응원 경찰들 역시 제주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문제로 좀 접근하자고요.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을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 역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잘 죽였다, 더 죽였어야 했다, 빨갱이들의 폭동이었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았다,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제가 익적적적을 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만 그나마 제가 조금 위안을 얻었던 게 제 1년 후배인데 역알못 후배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후배인데 제 4.3 영상을 보고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울먹이면서 형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진짜 지금까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고 할까요? 그래, 이게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네가 나랑 친한 후배였고 나랑 술도 자주 마셨던 후배였구나. 일단 사람이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당연히 화가 나야 되고 진짜 무서운 역사였구나, 제주도에 너무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 슬픈 역사 4.3 오늘이 진짜 본격적인 4.3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주 4.3 항쟁은 이래서 일단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는데 46년에 제주군이 제주도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가 재정의 압박을 받았는데 해방되고 미군정기에 미군정이 제주도에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미군정이 3.1절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의 시민들이 3.1절 행사를 냈고, 그 과정에서 친일 경찰들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있었고, 왜냐 말씀드렸죠. 친일 경찰 집단이 가장 친일이었는데 이 경찰들이 자기 고향에서 미군정기에 경찰 생활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정근 가서 다시 경찰복 입고 그랬습니다만, 제주도는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친일경찰이 미군정기에 또 경찰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분노했던 거고, 마침 3.1절 기념식에서 6살짜리 어린아이가 마을 발굽에 치였고 이 경찰이 어린아이를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이 그 경찰을 쫓아서 경찰서까지 쫓아갔는데 경찰서에서 발포를 해가지고 6명의 제주도민이 죽었는데 그 6명 중에 1명은 국민학생이었고 1명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줌마였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상자들도 전부 다 총알이 등을 관통해서 가슴으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분노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만 분노했던 게 아니라 당시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도지사는 사직서를 내버리고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경찰들의 분노함과 동시에 파업을 해버리고요. 교사들도 들고 일어나고요. 제주도민들까지 다 들고 일어난 사건. 아니 제주도를 지키는 경찰이 제주도민에게 사격을 가했는데 그럼 이때 제주도 공무원들이 다 좌익입니까? 제주도지사도 좌익입니까? 제주도 교사들도 다 빨갱입니까? 그렇게 제주도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더군다나 그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500명이 잡혀서 끌려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문을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주도민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미군정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도지사나
나머지 경찰들까지 전부 다 나 이러면 제주도에서 경찰 못해 하고 경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제주도에 대한 미군적인 미안함을 표하고 그 공무원과 경찰과 교사들을 달랬어야죠. 그런데 서북청년단을 내려보내가지고 서북청년단원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진짜 공포감을 선사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48년 2월에 유엔 소총에서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 나버리니 당시 육지에서는 김규식과 김구가 남북협사운동이라도 전개해서 분단을 막아보겠다. 남한 단독 선거는 분단이니까. 그런데 마침 제주에는 인민위원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이 인민위원회가 남로당의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남로당이 뭐냐고요?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당이 되죠. 공산당의 신적인 존재가 뭐 당시에는 박헌영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박헌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헌영은 실은요 북한으로 이제 몰래 도망쳐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에 소련 앞세우고 김일성이 내려오면서 조선 공산당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요 북한 쪽에는 김일성이 대빵하고 있는 북조선 노동당, 남쪽에는 박헌영이 리더였던 남조선 노동당인데 그걸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남노당의 지령을 받았던 김달삼이 350명 정도의 무장대를 이끌고 1948년 4월 3일에 봉길납니다. 제주도에는 작은 활화산들이 있죠. 그 오름이라고 하죠. 오름들마다 봉화불이 타오르면서 350여 명의 무장대가 제주도 경찰서 12곳을 습격합니다. 이때 많은 제주 경찰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라는 게 제주 출신 경찰도 있었겠습니다만 육지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왔던 응원 경찰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찰들이 죽었고 그때 인민위원회 김달삼의 무장봉기 과정에서 경찰 가족과 군인들 가족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은 우리가 4월 3일을 시작으로 본다면 사회주의자들 소수 350명의 무장봉기가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정도 분노하고 이승만도 분노를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달 후에 5월 10일 날 남한에서 총선이 치러집니다. 근데 그 총선이 치러지는데 제주도에서만 선거가 두 곳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50총선은 선거구가 다 해서 200곳이었는데 제주도 선거구가 3곳이었는데 그곳에서 2곳이 미실시돼가지고 2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198명만 당선이 돼요. 이게 미국을 굉장히 열받게 한 상황이야. 왜냐하면 당시 국제사회 여러 여론이 왜 분단시키려고 하냐? 너희 소련하고 미국이 냉전체제에서 한반도를 냉전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미국과 소련이 다 알아요.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넘겨서 남북한 총선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유엔 소총회에 넘겼잖아. 유엔은 당시 미국의 거수 집단이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서 결과적으로 분단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솔직히 조금 눈치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한쪽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불쾌한 거였고 당시 미국이 소련을 얼마나 견제하고 있었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련이 분명히 원자폭탄은 미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당시 소련이 또 원자폭탄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당시 우주로 누가 먼저 나가냐고 경쟁하는 부분에서 소련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중국에서는 장제스가 마오쩌둥에게 밀릴 거라고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거의 전쟁에서 지금 마오쩌둥에 패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큰일 나게 생겼는 거야. 중국을 다 빼앗겼는데 지금 한반도 절반만이라도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일본이 어찌 보면 동북아의 공산 세력을 방어하는 마지노선이 되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지. 그래서 한반도 남쪽이라도 미국은 지켜야 되는데 제주에서 공산 세력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고 50총선도 안 치러지니까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거죠. 그러니까 미군정청 입장에서 제주도 빨갱이들 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50총선에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재헌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건데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받아서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승만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정청에서 군대를 내려보내요. 그래서 구연대 부대가 내려와서 당시 중대장이 김익렬 중령이었습니다. 근데 김익렬 중령이 와서 보니까 이거 제주도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김익렬 중령이 안 되겠다. 김달삼아 나와 함께 만나자. 여러분 이 김달삼이 사회주의자 인정합니다. 그래요. 쉬운 말로 빨갱이라고 인정할게요.
무장 봉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달삼도 결과적으로 경찰의 공격을 받아서 한라산 쪽으로 숨어있는 상태였죠. 구연대장 이렇게 김익렬 중령이 내려옵니다. 김익렬 중령은 일본에서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오고 성공해온 과정만 보면은 분명히 친일파라고도 매도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 와서 봤더니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렬 중령이 김달삼을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김달삼아, 항복해라. 그러니까 김달삼이 김익렬 중령에게 항복하면 우리 무장대 살려주겠니? 그러니까 무장대 살려줄게. 대신 너희 지도부에 이런 만큼 우리가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달삼이 왜 그럼 명단이 필요하냐? 그럼 결과적으로 언젠가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죽이지 않겠다. 어떻게 당신 김익렬을 믿을 수 있냐? 명단을 넘겨라. 내 아내가 제주도에 와 있고 나의 갓난아이가 있다. 내 아내와 갓난아이를 김달삼 너에게 넘기겠다. 내 가족을 벌모로 잡히겠다. 그리고 우리 구연대는 너를 토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진짜 훌륭하고 아니 뭐 일제강점기 군인이었고 이런 걸 이념을 떠나자니까 인간의 문제로 접근하자니까요. 너무너무 훌륭한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무장대도 시위를 중단합니다. 그럼 더 이상 제주도에는 이제 지금까지도 큰 학살은 없었지만 서로 간에 더 이상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해점을 찾았다고. 그런데 이 김익렬이 김달삼과 화해했다고 하니까 분노감을 표했던 새끼가 바로 이 새끼예요. 조병옥입니다. 당시 경무부장,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경찰청장 정도 되는 새끼인데 이 새끼 이야기하자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60년 대선에서 이제 3.15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원래 이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민주당이 뿌리를 사진자료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56년 대선에 신익희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갔습니다만 신익희 대선 후보가 일주일 전에 죽어버리죠. 얼마 전에 민주당 뭐 추미애가 대표일 때 그렇게 어딥니까? 광주 남한산성 쪽에 경기도 광주가 신익희 고향이거든요. 남한산성에 가면 신익희 씨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동상이 있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우리 민주당의 뿌리다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87년에 평민당에서 찾아야죠. 신익희 선생님까지는 훌륭했죠. 막말로 여러분 그 신익희 선생님이 백이사 이끌어가지고요. 김일성도 막 죽이려고 했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뿌리도 그리 가는데 문제는 이 60년 대선 후보예요. 이 조병옥이 아프니까 미국에 가서 치료하려다가 죽어버렸잖아. 근데 이 조병옥이 4.3 때 경무부장으로 내려와가지고 김익렬하고 싸운다니까? 김익렬은 아니나 김달삼하고 화해했으니까 더 이상 군인과 무장대에 부딪힘 없이 화해를 끝내자. 그런데 아니다. 여기 빨갱이들 장난이 아니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게 조병옥인데 이 조병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는데 지금의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뿌리를 이 당시 민주당으로 가버리면 할 말이 있냐고요. 창피한 거잖아요. 이게 이승만과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의 첨언입니다. 제주도 놈들을 모조리 죽이시오. 그리고 조병옥과 함께 내려온 사람이 이 미 군정장관 윌리엄 딘인데 이 새끼가 아니다. 제주도에 좌익분자들의 이 저항을 묵과하지 않겠다. 토벌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김익렬 중령이 해임됩니다. 연대장에서 해임되면서 김익렬은 쫓겨나는데 이 김익렬까지 빨갱이로 몰아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김익렬하고 김달삼하고 화해를 했는데 갑자기 오랄인가? 어떤 동네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고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좌익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딘 군정장관이 봐라 이 자식들이 화해한다고 했지만 폭동을 또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구청년단, 서북청년단 이런 단원들이 가가지고요 불을 일으키면서 무장대가 봉기한 것처럼 꾸며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장대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장대를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주도 지도를 보면 제가 여러 지도 중에 이게 어찌 보면 관광 지도 같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이렇게 쓰라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세요. 이게 한라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지대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간 지대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민들은 다 이 해안가에 많이 삽니다. 해안가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장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무장대가 산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한라산이 보통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장대가 봉기한 곳이 이곳인데 이곳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장대가 산에 숨어 살려면 결과적으로 민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아니 해안가보다는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무장대가 내려와서 밥 주세요, 옷 주세요 하면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해안 쪽에 본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월정리 해변이라고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가 토벌대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 토벌대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중간지대, 상간지대에 있는 도민들은 전부 다 해안가로 내려와라라고 소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도민들은 일정 부분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니 그럼 상간로 내려왔으면 먹을 걸 주고 잠잘 곳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상간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무작위로 학살해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개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너희 무장대 도와주지 마. 너희가 무장대를 돕는 위치에 있으니까 해안가로 내려와. 그래서 내려오면 살려줄게. 그래서 내려갔더니 싹 죽여버린다니까요. 안 죽인 동네는 고문 들어갑니다. 너 뭘 도와줬어 무장대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산간지역 사람들은 미치는 거지. 내려가지도 못해요 해안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산간지역 사람들까지 분노해가지고요 무장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간지역 사람들이 해안가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한라산로 숨어들게 되죠. 용암 동굴로 숨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산간지역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들게 되니까 이 무장대를 토벌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경찰과 김익렬 중령이 해임되고 나서 구연대와 서북청년단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숨어있는 제주도민들을 잡아서 학살을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장대가 봉기했을 때는 많이 잡아봐야 350명이 가장 많은 기록이고 많이 잡아봐야 죽었다 깨나도 600명, 7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들이 빨갱인 거지. 근데 그들에게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빨갱이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래봐야 여러분 2,000명, 3,000명 수준이었겠죠. 근데 아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싹 잡아 죽여버리면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다 가봤겠죠. 어느 곳을 가봐도 여러분이 학살 현장을 다 발로 밟으신 거예요.